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전북대 무용대회에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위 조작 의심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자를 추가로 끼워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 속에 전주시가 롯데 측에 보인 태도가 의문입니다. 롯데는 종합경기장을 포기한다는데도 전주시가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공항버스 문제에 전라북도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에 기존 버스업자들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생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전북대 무용학과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학생이 학원장의 항의로 상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전북대 무용대회가 끝난 뒤 게시된 수상자 명단입니다. 현대무용과 컨템포러리 등 분야별로 학생 3,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실제 전북대 무용대회 수상자 명단입니다. 대부분 게시된 수상자와 일치했지만 어쩐 일인지 고등부 현대무용의 한 분야는 수상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추가 수상이 이뤄진 겁니다. 무용계 관계자들은 대회 당일 특정 학원의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항의한 뒤 수상이 이뤄졌다며 여러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이 올라가서 항의하니까 그다음에 상이 나갔다. 전북대 무용대회에서 채점표가 조작돼 수상자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 여기에 더해 예고도 없이 순위권 밖 추가 수상자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진 겁니다. 대회 당일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이었다는 참가자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대부분 무용대회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떨어져서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한자리에 모여 심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 논의하고 특정인 밀어주기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의심입니다. 따로 앉아 계시다가 뒤에 테이블 치우고 중간부터는 거기서 심사했던 것 같아요. 서로 점수 몇 점씩 줬는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있었겠네요. 네네, 테이블 하나에 3분이 앉아서. 경찰이 무용대회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회 전반의 불공정과 특정 학원과의 유착 등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2012년에 맺었던 롯데와의 협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롯데가 협약을 스스로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주시와 롯데의 협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롯데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기존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시에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서신동 백화점 옥상 헬기장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문 앞땅도 자유롭게 쓰며 또 천변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에게 개발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기존 수익성만 보장되면 굳이 종합경기장 개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선 쇼핑몰 논란 없이 자신들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롯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헬기장은 화재시 대피를 위해 필요하고 천변 주차장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롯데 측에서는 그 해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계속 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거죠. 시민단체와 전주시 의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한 서로 간의 그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을 봐서는 전주시가 충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풀어낼 수 있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주시는 단숨에 3가지를 불가하다. 스스로 공약까지 깨가며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는 전주시의 진심은 무엇인지 더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천공항행 공항버스가 노선 독점으로 불편이 많다는 건 많은 도민들이 아는 사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에 기존 사업자 눈치 보기까지 더해져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정읍발 혁신도시 경유 인천공항 노선 폐지가 임박하자 전라북도는
대체 노선 신설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도시 대신 김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공항버스를 살리겠다는 것. 하지만 보름 만에 신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유지에 그 시도지사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연구권이 있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더만요. 경유지인 충남과 경기 사업자들이 제각각 이해관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 심지어는 도내 버스 업체들도 노선 개설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에서 손님을 태우면 군산이나 익산에서 공항버스를 타는 승객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식입니다. 노선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견제하려고 가들 또 설을 우리 전라북도 설을 낸 거예요. 신설이라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존 노선은 대한관광의 소송으로 폐지되고 노선 신설은 업자 간의 다툼으로 표류하자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됩니다. 공항버스 문제는 당초 대한관광 리무진이 김포를 경유하면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요금도 많이 받다 보니 벌어진 일. 하지만 전라북도는 개선 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쟁 노선을 남발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특정 사업자를 위한 편파적인 행정을 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 개선 명령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수년간 계속된 소송과 패소로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가는 상황. 공항 접근권과 소비자 권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장애인 학생체전이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 쌍둥이 형제가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선생님의 권유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메달을 따내며 값진 스승의 날 선물을 안겼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육상 경기장.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붉은 트랙 위를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놀라운 기록으로 승리한 선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임진홍 군. 쌍둥이 동생인 진영 군도 청각장애 100m 육상 부문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3등 땄지만 기록을 깨지고 동메달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마다 달리기 1등을 도맡아 하던 형제를 보고 학생체전에 나가보자는 송재능 선생님의 권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던 형제는 대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 추억을 쌓고 오자는 선생님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첫 참가부터 4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눈부신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제 교사 인생도 또 돌아보게 되고 보람도 찾게 되고 아이들 보면 무엇보다 뿌듯하고 제가 아이들 만난 거에 또 감사하고. 어려서부터 쌍둥이 형제가 받은 수술만 무려 4번. 가족들은 무엇보다 역경을 딛고 건강하게 꿈을 펼치는 모습이 그저 장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어디서 잘 걸터 못 있는데 그렇게 뛰는 걸 보면 정말로 그게까지 좋은 거 없지요. 그 어느 때보다 달릴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 형제는 송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 말합니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떤 스승의 날 선물보다 값진 메달을 선생님에게 안겼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패럴림픽이라는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메달을 저를 이끌어준 선생님한테 그 메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1년째 가동을 멈춘 GM 군산 공장이 조만간 재가동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MS그룹 컨소시엄이 GM과 본계약을 맺고 인수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이 폐쇄된 GM 군산 공장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서울에서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까지 공장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컨소시엄의 군산 공장 인수에는 그간 논란이 된 중국 자본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계약이라는 부분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수기업체가 인수를 하겠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이러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인수계약으로 공장 재가동 움직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2021년 전기차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그룹 임직원을 군산에 보내 올 하반기부터 재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화 산업은행도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수기업이 우리 지역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R&D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함께 발굴을 해서 새 주인을 맞은 군산 공장이 얼마나 조속하게 재가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질 낮은 일자리로 고용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취업자는 93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천 명이 늘어 고용률이 0.9% 증가했지만 대부분 건설업과 농림어업 인구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자영업과 운수, 통신, 금융 등 서비스업, 관공업에서 2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고 건설, 농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 폐기물 1,444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익산시청에서 용역 보고회를 열고 레이저로 폐기물 매립량을 조사한 결과 익산시 추정치보다 200톤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지만 발암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병 연관성은 조사에서 빠졌으며 익산시는 폐기물을 처리한 뒤 비료 공장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임실 30.7도, 순창 30.6도, 군산 26.6도 등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고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도내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 해경이 내일 군산 옥도면 직도 해상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해 조업 선박의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비 함정 6척이 참여하는 사격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집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17일 도청에서 도내 피해자들 의견 청취, 정보계획 안내와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300여 명의 만학도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완주군 진달래학교에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어르신들의 소풍 나들이 등 각종 행사에 쓰일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산골 영화제 기간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는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접수나 당일 선착순 현장 접수로 체험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병사들이 전주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장병과 부모 120명을 태운 희망열차가 전주역에 도착해 비나텍과 올릭스 등 지역 우수기업을 탐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희망열차는 전역 예정자들이 중소벤처기업을 방문한 뒤 직업 탐색 교육과 취업 컨설팅, 채용 동향 설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행 고객 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전북은행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 상황을 조회하고 미리 대기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대기 고객이 줄어들면 영업점 방문을 희망하는 문자가 발송돼 고객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잇따른 원내 사령탑 교체로 선거제 개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했습니다. 앞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현재 패스트트랙안은 부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선거제 개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산사태 대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재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에서는 기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며 위기경보를 전파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창군 궁산마을이 마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대상에 고창 심원면 궁산마을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궁산마을에는 활매마을 문화관과 골목 국화정원이 조성돼 경관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식장 방역 장비가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양식장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이달부터 700리터 용량의 약재 탱크를 갖춘 방역 장비 한 대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수산물 질병관리 양식장은 980곳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흰반점병 등 4건의 수산물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섬유업체의 시설이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15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청년 채용이 어려운 업체들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